네, 8월 1일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를 옥죄했던 수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도 사라졌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미 무역 협상 어떻게 펼쳐졌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고요. 향후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또 뉴스가 워낙 많이 나와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우리의 관세는 15%로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1,000억 달러의 에너지 구입인데 뭐 내용도 좀 보고 전반적인 총평 우리 평론가님께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할까요? 저는 뭐 선방했다 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상호 관세가 이제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요. 25%에서 이제 15%로 그래서 상호 관세는 15%에서 이제 합의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이제 또 관심이 많았던 게 이제 품목 관세 중에서 이 대미 수출 1위 효자 품목입니다. 바로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15%에서 이제 합의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이제 대미 투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관심 많았거든요. 네. 일본은 5,500억 달러 일본은 투자하기로 했었고 EU는 6천억 달러를 미국 쪽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우리는 얼마에 이제 투자를 할 것인가 봤더니 이제는 3,500억 달러를 이제 미국 쪽으로 투자하기로 했고요. 그 중에 이제 1,500억 달러는 이제 조선과 관련된 이제 펀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2천억 달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간접으로 한마디로 펀드를 조성해서 이제는 간접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또 관심이 있었던 게 비관세 장벽에서 이 쌀 시장 추가 개방과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많았는데 다행히 이 시장을 지켜냈다라는 것이 네. 굉장히 고무적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가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미가 이번 타결이 됐었을 때 외신들도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관세율 15% 됐고요. 철강, 알루미늄, 구리는 이거는 원래부터가 테이블 위에 놓지 않았었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50%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관세 이슈로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의약품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최애국 대우를 받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타국보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확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대미 투자 금액이 이제 보시면 3,500억 달러 되고요. 거기서 이제 투자 분야를 보면 조선업이 한 1,500억 달러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이제는 별도로 LNG 구매, 그러니까 미국산 에너지 수입에 대해서 1,000억 달러를 이제 쓰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 한미 정상이 이제 2주 안에 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확답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이번 협상의 쾌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8월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된다. 이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가 미국에 이제 준 것이 3,500억 달러였잖아요. 네. 2천억 달러 플러스 1,500억 달러. 이제 내용이 좀 나뉘기는 합니다. 이걸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미국 쪽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게 또 시장의 관심사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라든지 EU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본은 5,500억 달러였거든요. 우리 돈으로 보면 760조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일본은 했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될까? 지금 실제 이제 합의된 내용은 3,500억 달러로 이제 합의가 됐고요. 그 중에서 1,500억 달러는 이제는 조선과 관련돼서 펀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이라 본다 그러면 미국의 조선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 뭐 거기에는 인력도 있을 거고요, 교육도 있을 거고요, 또는 MRO 사업에 대한 투자 부분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1,500억 달러로 돼 있고 나머지 이제 2천억 달러.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직접 투자냐라고 이제 많이들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정부는 직접 투자가 아니라 뭐 수출입 은행이라든지 무역금융공사를 통해서 보증을 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보증을 받고 돈을 빌려서 미국 쪽에 이제 투자가 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나머지 2천억 달러가 쓰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수입도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억 달러로 돼 있고 그래서 또 보시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뭐 미국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렇게 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자국 내에서 뭐 90%를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재투자의 개념으로 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3,500억 달러 맞냐 적냐 이렇게 좀 논란이 있는데 저는 큰 우리 시장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GDP 대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무역 적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 쪽으로 우리가 정말로 물품을 잘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3,500억 달러는 우리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전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일본도요. 그 5,500억 달러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발표 직후에 또 많이 여러 가지 착오도 있고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도 이제 3,500억 달러를 놓고 미국 측과 이제 세부 사항을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용범 실장이 일본이 했던 펀드보다 더 많은 안전장치를 운영 방식에 걸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의 5,500억 달러는요.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발표하고 나서 미국 입장과 일본의 얘기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할 거냐, 그리고 몇 년 안에 할 거냐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왔죠. 1,500억 달러는 이 조선 분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쓰일 거다. 이런 것도 이제 명확하게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명확하다.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안전장치를 둘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안전장치는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자가 직접 투자냐 이거는 거죠. 시장에서는 혹시 이거 직접 투자 아니냐? 직접 투자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2천억 달러 싸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외환보유고가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안전장치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일단은 2천억 달러나 아니면 1,500억 달러나 대부분이 이제 간접 투자 형식으로 우리나라의 국채은행들이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투자를 했을 때에 보증을 이제 서준다는 거죠. 그 보증서를 가지고 돈을 빌려서 투자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덕 투자 금액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안정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결과물들 이런 아웃풋에 대해서 누가 수익을 가져가느냐 뭐 미국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90%를 미국이 가져가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차차 말씀드릴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손해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마저도 미국이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품목 관세 중에서요, 여러분 아직 안 나온 관세가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한 게 바로 반도체 관세, 의약품 관세인데 평론가님, 유럽연합은 체결했을 때 반도체, 의약품을 15%로 명시를 했거든요. 우리는 반도체 관세,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 나쁘지 않게 하겠다. 이제 이게 최애국 대우라는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예, 최애국 대우는요. 우리가 무역에서 사실상 무역 제도 안에서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어떤 나라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라고 가볼까요? 일본에 반도체 관세를 낮게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낮게 해줘야 된다. 똑같은 범위로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게 바로 최혜국 대우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체결된 나라 전체 중에서 제일 낮은 걸로.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한 것처럼 EU 쪽으로 15% 해줬다. 그럼 우리는 15% 아니면 그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라는 거는 우리가 WTO 안에서 쓰이는 무역 협약의 제도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최혜국 대우라고 해서 뭘 말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있는 말이고 제도라는 거, 확약이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최혜국 대우에 대해서 우리가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가 관세가 높아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또 안전장치도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이번에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빼고서는 사실상 미국의 전자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반도체 의약품은 우리나라의 최혜국 대우를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만약에 우리가 관세를 높이잖아요, 미국이. 그럼 미국에 있는 전자제품도 물건값 다 올라가겠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번에 관세의 또 핵심 영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3,500억 달러 펀드인데 펀드로 이제 투자를 하고 프로젝트를 했을 땐 이익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는 그 이익의 90%를 가져가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는 그 90%를 다시 투자하는 재투자다. 이건 약간 좀 감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발표하고 나서 또 이 비판의 목소리 이런 게 있었어요. 야, 그러면은 우리 기업이 투자하는데 그 이윤을 미국 쪽에서는 리테인, 그러니까 유지한다는 돈으로요? 거죠. 예, 네. 보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 쪽에서 갖고 간다더라. 그럼 우리가 미치는 장사 아니냐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재투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윤을 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미국 쪽으로 우리는 투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재투자 부분을 우린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가 제가 해석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 왜 이게 수익의 90%를 미국이 갖고 가냐라고 표현했던 것은 이 정성적 어떤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 돈을 써서 미국 쪽에 공장을 세웁니다. 제조시설을 만들겠죠? 그러면 그 제조시설을 만든 지역이 어떻게 될까요? 고용이 일어나고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있는 커뮤니티, 거기에 있는 세금을 내시는 분들,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은 미국 쪽에서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거봐라,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한국에 투자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이 월급도 받고 커뮤니티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자국민에 대한 저는 립서비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익이 뭐 미국이 90%를 가져간다 해서 뭐 표현 그대로 정말 미국이 수익을 보나 보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익은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기업이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아마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되는데 가장 컸던 거는 우리가 히든 카드로 제시했던 1,500억 달러의 조선 전용 펀드라는 그런 후일담들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는 이제 이 1,500억 달러, 200조 이상이 되는 네. 이제 큰 돈인데 이걸 과연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이제 우리가 미국의 조선에게 일종의 좀 혜택을 갚는다, 기술 이전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던데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이 관세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많았죠. 대표적인 게 비관세 장벽 중에서 농산물 부분이었는데, 근데 농산물 시장을 지켜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미국 쪽에서 가장 원하는 걸 제시했다는 거죠. 바로 조선업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어필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졌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마스가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이거 마가라는 건 뭐냐 그러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다 다시 한번 이 뜻이잖아요. 거기에 S가 들어갑니다. S가 뭐냐? 거기에 나오겠죠. shipbuilding. 네. 그러니까 조선업.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 우리가 우리 돈을 써서 해줄게 했더니 미국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대출, 보증 등을 포함한 포괄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조선업이 지금 완전히 망가진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응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힘쓰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필리조선소라고 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오션이 이제 필리조선소를 2024년도 작년 6월에 인수를 했는데 이미 거기에 우리나라 인력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같이 1,500억 달러가 쓰여진다는 거죠. 인력 양성하고요. 교육시켜주고요. 또한 시설도 투자해주고요. 조선업을 다시 한번 부흥시킬 수 있도록 제조 기반에 이제 투자가 된다는 부분. 이런 금액으로 쓰일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또한 보증도 서줘야 되거든요. 이런 보증, 대출 부분에서 쓰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세인데요. 일단 자동차 관세가 어떻게 타결됐는지 설명도 해주시고 그 당일날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랬고 이 자동차 관련주들 이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숨겨진 2.5%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뭐 대통령실 김영범 실장도 12.5를 못 받고 15%를 받아서 네. 너무나 이 점이 가장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얘기 전반적으로 네. 장단점 다 함께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관세 협정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일단 비관세 장벽 중에서 농산물, 그러니까 축산물 시장을 지켜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뭔가
더 얻어내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제시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는 농산물과 축산물을 지키고 대신에 저는 자동차 부분에서 양보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인해서 자동차 관세가 사실상 0%였습니다. 근데 EU와 일본은 2.5%의 관세를 책정하고 있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는요. 일본과 EU가 책정한 15%에서 마이너스 2.5%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12.5%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치상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2.5%의 관세율을 계속적으로 주장했는데 미국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15%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웠던 것이 다른 비과세 장벽 이런 농산물이나 축산물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내어줘야 되는데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 자동차 부분에서 딜을 했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 15%로 이제 합의가 됐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시장에서도 아쉬움을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5%는요. 일본과 EU와 동일한 자동차 관세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의 효율성 싸움, 수익성 싸움, 그다음에 기업인들의 몫에 이제 달려 있다. 이 동일선상에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요. 이런 점들은 우리의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실은 3,500억 달러 외에 1,000억 달러입니다. 1,000억 달러 규모로 우리가 미국의 에너지를 수입한다. 이런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1,000억 달러라는 규모가 상당히 좀 크거든요. 네. 여기에 혹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있나? 이런 얘기도 또 나오는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 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과는 네. 다르게. 네. 이 1,000억 달러의 에너지 수입, 이건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저는 이번에 또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 일본은 분명히 알래스카 가스전에 대한 투자, 직접 투자를 하겠다고 일본은 얘기했었거든요.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걸 했을까 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잘 지켜낸 거죠, 사실. 알래스카 가스전에 대해서 아직은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는 이번 관세 안에서 알래스카에 대한 가스전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산 LNG, 미국산 에너지에 대해서 1,000억 달러의 에너지를 수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뭐 이런 부분도 선방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 하시죠. 야,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달러면 엄청난 규모인데. 규모가 너무 커요. 네, 네. 이거 엄청난 규모인데 이거 믿지는 장사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산유국이 아닙니다. 물론 뭐 동해안이라든지 가스가 나오긴 있지만 어차피 에너지를 사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어디서 사오냐의 문제예요. 중동에서 사왔던 거 1,000억 달러 줄이고요. 미국산 에너지를 사오는 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점이 뭐냐 그러면 중동산 에너지를 수입했을 때 요 핑계로 가격 딜을 했을 때 이런 이유로 사실상 우리가 더 좋은 중동산 에너지를 또 사올 수 있는 길도 만들어지고 어차피 중동산 LNG 수입에 대해서 좀만 비중을 줄이고 미국산으로 이제 갈아탄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LNG가 뽑아져 나오는 나라였다 그러면 아쉬운 부분이겠죠. 또 어차피 우리는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미국산으로 좀 이동을 바꿨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동산 대비해서 운송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파나마 운하를 좀 거쳐서 오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쌀과 쇠고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좀 말이 달라서 나중에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보면 쇠고기 얘기는 또 들어갔는데 쌀 쪽은 미국 측은 계속 개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김용범 실장, 대통령실은 쌀과 쇠고기는 추가 개방 없다라고 네. 또 못을 박았었고요. 반면에 또 뭐 사과라든가 이런 거는 네. 비관세가 정부 풀어준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이 농축수산물 쪽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정말 관심 있던 분야가 과연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해서 수입을 할까? 그다음에 쌀 쌀이죠. 시장에 대해서 또 추가 개방. 지금은 우리가 쿼터로 해서 미국산 쌀을 쿼터제로 해서 쿼터 이상을 수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미국에서 계속 요구했던 게 뭐였냐?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해, 쌀 쿼터 풀어 이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측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추가 개방 없다라고 사실상 밝혔거든요. 일단 우리 입장이고요. 미국에서는 뭐 농산 축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말이 맞느냐? 시장에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의 정부의 입장은 추가 개방이 없다라는 거. 이 네. 부분에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들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예요. 어차피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은요.
99.7%가 이미 개방돼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사실상 쿼터제라든지 수입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이 이미 개방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미 개방된 시장인데 이미 뭐 한국이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밝힌 그런 관점에서 아마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개방을 안 했던다면 모르겠는데 99.7%가 이미 미국 시장을 개방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한미 정상이 네. 얘기가 나눠보겠지만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부분도 보죠. 실은 원래 한미 관세 협상을 할 때 방위비도 같이 넣는 패키지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국 쪽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방위비 라인들은 딱 떼어놨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풀겠다. 이번에 좀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이라든가 더 네. 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가서 마지막 처리를 하게 될 그럴 사안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할 것 같고요. 실제 우리가 가장 원했던 거는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합쳐갖고 네. 끝내버리길 원했거든요. 방위비 쪽까지, 예, 안보까지. 예, 그런데 이제 미국 측의 이제 전략은 따로 떼어놓고 가겠다. 아예 그냥 관세협정 때 요거를 떼어놨었어요. 그래서 방위비 문제는 따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또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정상회담 그 직전에 실무진에서 아마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갈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아젠다는 결국에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봐야 될 게 바로 안보 부분이거든요. 이런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주한미군의 부분. 역할 조정이라든지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건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3,500억 달러의 투자, 이 세부 사항 부분들이 아마 정상회담 예상 안건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어떻게 기술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에 앞으로의 이제 정상회담이 기대되는 점이다. 이게 평가를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